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논문 작성을 위해 조용한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으며 주변에는 숲과 산이 둘러싸고 있어 완벽한 환경인 것처럼 보였다. 이사를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나는 매일 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 속에서 나는 항상 같은 장소에 서 있었다. 그것은 잿빛이 도는 낡은 저택이었고 창문들은 모두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나는 저택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은 없었지만 문이 열릴 때마다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 꿈이 끝나갈 무렵이면 어김없이 저택의 가장 높은 창문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악몽이라고 생각했지만 꿈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생생해졌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마침내 저택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내부는 마치 오랜 시간 버려진 듯 여기저기 먼지 투성이었고 바닥은 삐걱거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여자가 있는 층을 향해 올라갔다. 그녀는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희미한 달빛이 창틈으로 비치던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돌아보고 싶지 않으니까 돌아보지 마. 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 땀 범벅이 된 몸을 추스르며 꿈을 떠올렸다. 왜 그녀는 돌아보지 마 라고 말했을까? 그 후로 나의 꿈은 더욱 심화되었다. 꿈속에선 항상 그녀의 말처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결국 나는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은 변했다. 그녀는 사라졌고 나는 완전히 낯선 세계에 내던져진 것 같았다. 구불구불한 복도와 물에 젖은 나무 바닥에서 끔찍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가 저 밑바닥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그 순간 깨어났지만 이 사건은 꿈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현실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집 머리맡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거나 살며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창문 틀에선 가늘고 긴 자국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점차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조사 끝에 알게 된 사실은 마을 주민들이 예로부터 한 이야기에 관한 것이었다. 내가 꿈에서 본 저택은 실제로 존재했으며 과거의 끔찍한 사건들이 그곳에서 일어났다고 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는 그 사건의 피해자라는 소문도 있었다. 그녀의 영혼이 곳곳을 떠돌고 있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나는 이미 그 집을 떠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환청과 환영은 점점 더 빈번해져 갔다. 결국 나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떠나는 날 기차역으로 걸어가는 동안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느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다. 기차에 올라타자마자 나는 무언가가 마침내 해방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기차 창밖으로 저택이 보였는데 저 멀리 하얀 옷을 입은 누군가가 내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돌아보고 싶지 않았지만 기차가 움직이면서 그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다. 내가 저택에서 본 그 여성은 이제 고요히 사라져 가고 있었다. 당시의 일은 이후로도 한동안 나를 괴롭혔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사건이 과연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 여자는 정말로 존재했던 것인지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만드는 공포썰이 종종 회자됩니다.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마을에는 오래된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낡고 버려진 저택에선 밤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죠. 주민들은 이를 울부짖는 집이라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이 나서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지만 몇몇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5명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손전등과 간단한 생존 장비를 챙긴 채 버려진 저택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늦은 저녁에 다시 만났고 모두 긴장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저택에 다다르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웃음 반, 긴장 반의 분위기 속에서 무언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을 느꼈습니다. 저택에 가까워지자 그들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저택은 그 자체로도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독특한 존재감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문이 나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고 그 내부는 완전히 어둠에 휩싸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손전등을 켜고 집 안으로 한 발짝씩 들어갔습니다. 초반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경이 곤두선 이들 귀에는 그들의 발자국 소리와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들은 우리가 호다닥지 않는 수많은 우연들이 너무나 뚜렷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따금씩 차가운 바람이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누군가의 귓가에 불현듯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저택 내를 탐험하던 중 그들은 서서히 자신들이 이곳에 모여든 검은 존재들에 의해 감시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계단 근처에서 발을 헛디뎠고 손전등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전등은 아래층으로 굴러내려갔고 그 불빛은 어둠 속에서 춤을 추듯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곧 꺼지고 말았습니다. 모두 혼비백산하며 손전등을 찾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손전등을 다시 켜는 그 순간 갑자기 저택의 외벽에서 귀를 찢을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시작된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들은 그것이 그저 바람에 의한 소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것 같았고 점점 더 가까워지며 그들의 머리 위에서 메아리쳤습니다. 그 순간 앞에 있던 친구의 소리에 모두가 멈춰섰습니다. 서랍에서 정체 모를 일기장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전 이 저택에 살았던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저택에서 겪은 기이한 현상과 그에 얽힌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일기를 읽으며 그들은 저택에 있는 동안 경험했던 이상한 느낌들의 이유를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그저 오래되고 버려진 건물이 아니라 과거에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진 장소였던 것입니다. 일기 말미에는 이 저택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암시하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을 지나 달빛이 드는 문으로 나가라. 일기를 덮고 그들은 곧바로 저택의 마지막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방에는 한 개의 문이 있었고 그 문 사이로 밤하늘의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기다리던 것은 신비로운 야외 정원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펼쳐진 정원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화로움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뒷뜰을 나서자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원래 알던 세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치 꿈속의 여행에서 깨어난 것처럼 말이죠. 그 후로는 더 이상 저택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언제나 그들 마음속에 깊이 남아 때때로 서로의 기억 속에서 떨칠 수 없는 잔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그곳을 다시 방문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택은 여전히 거기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또 다른 호기심으로 그곳에 들어서기만을 기다리며.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다. 이 학교는 몇 년 전 학생 수의 급감으로 폐교가 되었지만 주변 주민들은 이 학교가 여전히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옛 학교 건물은 마을 끝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민들은 밤이 되면 그곳 근처에는 웬만해선 가지 않으려 했다. 어느 여름 서울에서 온 대학생 5명이 그 마을로 여행을 오게 되었다. 그들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자연 속에서의 여유를 즐기고자 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저녁, 그들은 저녁 식사 후 마을 사람들에게 그 폐교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그들은 그러한 전설에 흥미를 느끼고 5명 모두 그 학교를 탐험해 보기로 결정했다. 어둠이 깔리던 때 그들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들고 학교로 향했다. 폐교는 겉보기에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듯 보였다. 건물의 일부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창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짙은 어둠 속에서 학교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하지만 모험심에 불타는 대학생들은 그런 불안감을 뒤로한 채 건물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학교 내부는 외부에서 보던 것보다 더 흐릿했다. 부서진 책상과 의자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고 벽에는 누군가 남긴 낙서들과 오래된 공지사항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들은 한 교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자 왠지 모를 바람이 창문 사이로 불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한 친구는 장난스럽게 아무도 없지? 라며 소리치며 어두운 교행을 비추었고 그 순간 멀리서 문 하나가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호기심이 점점 커지던 차에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차츰 위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한 친구가 전설 속에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려 말했다. 이 학교에 예전에 무언가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 그 이후로 이곳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 그러자 다른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설마 다들 너무 상상력이 풍부한 거 아니야? 2층에 오르자 그들의 대화는 점점 묵직해졌다. 복도의 끝, 교무실로 보이는 문 앞에서 그들은 발걸음을 멈췄다. 문 손잡이를 잡아 돌리자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고 작은 종이에서는 희귀한 냄새가 났다. 그중 한 친구가 서랍을 열자 작은 일기장 하나가 나왔다. 수상하다. 그는 중얼거리며 그것을 조심스레 펼쳐 읽기 시작했다. 일기 속에는 한 학생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 친구와의 갈등, 학교에서의 따돌림, 그리고 그 학생이 마지막으로 남긴 교실 어딘가에 숨겨둔 비밀을 암시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일기는 곧 끝났고 그곳에 있었던 그들은 묵직한 기운을 느꼈다. 그 순간 그들 중 한 명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우리 그냥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학교를 나설 때 이상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처음 왔던 길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학교가 그들을 휘어잡고 놓아주지 않는 듯했다. 공포에 질려 허둥대던 그들은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손을 꼭 잡고 무작정 앞으로 나갔다. 복도를 따라 걷던 그들이 겨우 출입문을 발견했을 때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것은 한순간에 그쳤지만 그들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날 밤 그들은 마을로 돌아와 전해 들었던 전설에 더욱 큰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고 다시는 그 학교 근처에 가지 않기로 맹세했다. 마을을 떠난 이후에도 몇 주간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날 밤의 기억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으며 술자리나 친구들끼리 모여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그날 밤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 용감하게 그 학교를 다시 찾아간 사람은 없었다. 시설은 점점 더 낡아가고 나중에는 숲이 학교를 집어삼키듯 무성하게 자라 한층 더 을씨년스러운 모습이 되었지만 그 낡은 건물에 대한 전설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전해졌다.